어떤 특수 목적이 의식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사실 어학은 되게 재밌는 건데 왜 저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정말 어학을 정말 재미있게 흥미롭게 가르치는 고 그걸 배울 수 있고 그래야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거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현재 직업을 갖게 되기까지 어떠한 흥미를 가지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영어에 대한 그냥 막연한 그런 관심이었었고 근데 이제 외국어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해서 그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이제 느꼈던 어학을 그때 이제 독어도 했고 중국어도 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어학 자체 이제 말로서 혹은 글로서 표현하고 남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이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서는 직업에 대해서 뭐 딱히 두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영어를 좋아하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데도 재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의 스펙이 굉장히 좀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재능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열정? 내가 정말 남한테 나의 어떤 그 지식이나 나의 노하우를 다 전수해서 정말 그 어학을 즐겁고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 교육도 굉장히 서비스거든요. 교육 서비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어 실력과 열정. 그러나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재능이나 어떤 천부적인 소질에 나오는 게 준비를 진짜 철저히 해가면 그 힘든 그 자리도 기다려지는 것 같고 아마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들도 준비를 피나게 하면 오히려 그 결승전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 때문에. 강의하시랴, 방송하시랴, 책 쓰시랴 바쁘시지 않으신가요? 엄청 바쁘지 않으세요? 밸런스는 뭐 거의 없어요. 개인 삶이 거의 없고요. 사실 근데 그게 남들이 보면 너무 불행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 일에 정말 열정적으로 빠져 살다 보면은 그 일이 행복하기 때문에 뭐 지금 한 4년 거의 휴가를 못 갔는데 그러니까 휴가를 가고 싶어요. 뭐 어디 가서 여유 있게 뭐 제주도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하고 싶긴 한데 근데 그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해야 되는 일이 휴가를 가야 되는 어떤 필요성의 니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좀 쉬어야 또 잘 된다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쉬는 건 아니에요. 기계처럼 일하는 건 아니고 근데 소소한 일상에서의 어떤 소소한 취미생활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남들만큼 뭐 휴가를 이렇게 제때 항상 간다거나 주말을 항상 편하게 쉰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개인 삶이 쌤만의 영어 교육을 통해 이루고 싶은 미션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나 이런 국가들은 일단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래도 영어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영어 교육에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사교육에도 투자하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고등학교를 이렇게 어느 정도 졸업을 하면 영어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좀 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 좀 더 자기 전공이나 자기 분야에 좀 그쪽에 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은? 예쁘신 분들? 남자니까 어쩔 수 없나? 네. 진짜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냐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방송을 듣는 게 삶의 낙이다라고 하시는 뭐 이른이 넘으신 거의 팔순이 다 되신 그런 분들 손편지를 쓰세요. 요즘 인터넷 시대에서 뭐 이 선생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 TV 방송을 보면서 하루 아침에 시작하고 그걸 매일 연습한다. 노인정에 있는 노인분들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자기가 영어 문제 하나 얘기해 좀 따라하시고 그게 다 이 선생 프로그램에서 배운 거고 우리는 매일 아침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 영어 공부로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낸다네 이러면서 뭐 한 78이신가?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계세요. 네, 그 노인정에서 단체로 뭐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와 이게
정말 영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어학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그게 좀 오히려 역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보람된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는 요소는 남들한테 정말 그게 도움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사연 한두 개면 또 한 달 잘 살 수 있거든요. 그게 박수 지금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칭찬하니 고래를 춤추게 한다듯이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힘들 때는 글쎄요, 뭐 물리적으로 일이 좀 많을 때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원고를 동시다발적으로 일곱여덟 개씩 작업을 하니까 이게 원고가 많을 때는 그 정말 한 2, 3일 밤을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하고 하는데 그런 직종이 많아요. 방송계는 뭐 대부분 보면 뭐 프로듀서든 뭐 편집을 하는 분이든 뭐 촬영팀이든 원고를 쓰는 작가든 출연자든 진행자든 밤을 새고 일어나는 작업 자체가 중요한 그게 이제 그거 자체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직업은 많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퀄리티가 안 나올 때 그때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밤새는 거는 일반 직장인들도 야근도 하고 막 늦게 끝나고 하루에 우리나라 노동시간 전 세계에서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아서 물리적으로 많다는 게 힘들다고 하면 그건 정말 그 누구나 다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다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엄살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퀄리티가 안 나올 때 근데 퀄리티라는 건 내가 원하는 퀄리티라는 건 뭐 오역이 있고 뭐 오타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영어 체계라든가 커리큘럼이나 어떤 교재나 강의가 안 나왔을 때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는 오히려 내 일이 내 성에 안 찰 때 그때가 오히려 힘든 것 같아요.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한마디 부탁드려요. 제가 모든 학생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자기가 정말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끼는 게 뭔지, 두 번째는 남이 뭔가 어떤 직업을 하는 걸 봤는데 와 정말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으면 그게 자기가 진로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님이라든가 선배라든가 정말 자기가 아끼는 사랑하는 걸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도 귀담아 듣고 아 정말 이런 것도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나의 적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자기도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일찌감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좀 막연한 어떤 생각,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생각 갖고 있고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즐거운 행복한 준비하는 시간이 힘들지 막상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TV 촬영을 하고 뭐 라디오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럴 때는 힘든 줄 몰라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차라리 쓰러져 죽으려면 그때 쓰러져 죽고 싶어요. 전쟁 중에서. 여러분도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지 않나요? 오늘부터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